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 SNS에 상당히 파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바로 뉴스공장에 출연한다는 소식인데, 재밌는 건 김 전 총리가 왜 뉴스공장에 출연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가 7월 8일자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민주 커뮤니티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. 바로 뉴스공장, 그리고 김어준 총수와의 악연 때문입니다.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방적 해프닝을 악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다 생각하긴 하는데, 아무튼 유튜브 언론인 김어준 총수와 그동안 공개적으로 충돌을 빚어왔던 김민석 전 총리가 다가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로 그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출연한다는 겁니다. 역시나 민주당 코어 지지층 반응은 싸늘한 상태입니다. 물론 선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. 김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에도 출연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하고,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뉴스공장이 갖는 영향력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. 하지만 김민석, 김어준 간 충돌이 아니더라도 근 몇 달간 민주시민들을 분노케 한 문조털레요 갈라치기, 또 그 갈라치기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뉴스공장, 매불쇼 보이콧 운동 등을 생각하면 김 전 총리의 뉴스공장 출연은 솔직히 많이 궁색한 게 제 느낌이며,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. 다만 저는 이번 김민석 전 총리의 뉴스공장 출연을 단순한 전당대회용 선거운동으로만 보지는 않으며 이를 초월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일단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쪽으로 보면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던 윤석열의 계엄 가능성을 일찍 경고했던 인물이기도 하고, 아직은 의혹이긴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보자면 일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정황들을 봐도 그렇습니다. 그렇기에 이렇게 영리한 김민석 전 총리가 최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분노를 모를 리가 없다고 보는데, 이는 반대로 김 전 총리가 궁색한 모습과 역풍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추정해도 무리한 추정은 아닙니다.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김민석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는 잘 잡히지 않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심상치 않은 민심 위반을 어느 정도 감지한 것 아닌가, 또 그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 결국 뉴스공장에 나가서 해명하든 자세를 낮추든 최소한 김어준 총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까지 추측합니다. 게다가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 추측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도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작년 8월 전당대회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넉넉히 앞서고 있긴 했습니다만, 실제 전당대회 결과는 여론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. 특히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는 박찬대 후보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그런데 재밌게도 작년에는 권리당원 비율이 55%였지만 다가올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비율이 70%까지 늘어난 룰로 확정됐습니다. 물론 동일하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괜찮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뉴스공장 출연은 그간 김어준 총수와의 불편한 관계, 또 핵심 지지층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서라도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꽤 절실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 제 나름의 코멘트를 해보자면, 저로선 김민석 전 총리가 정말로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. 특히 최근 민주당 지지층이 김 전 총리에게 품고 있는 의문을 잘 해명해야 뉴스공장 출연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며, 어설프게 불편한 질문을 피해가면 출연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될 거라 봅니다. 그리고 이 문제와 연결되면서도 살짝 별개인 듯한 문제, 최근 청와대의 답답한 모습도 어느 정도 이유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최강욱 전 의원이 박시영TV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미리 말씀드리자면 청와대 민심 청취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거기에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무난하게 당대표에 당선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까지 있다고 하는데,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
대통령은 제가 이제 이래저래 상황들을 좀 보니까 보고도 받고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. 나한테는 중간에 19일날 전화가 왔었거든. 여기저기서 한번 만나자고. 내가 이제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이래저래 하니까 그거를 좀 놀라는 표정이나 눈빛이에요. 여러 사람이 네. 청와대 내부에서 아니 왜 놀래냐. 그렇게 큰 문제 없다 그러고. 맨날 의원들만 만났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고 내가 그랬더니 의원들 만났다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랬더니 여론이 전달이 안 당대표도 되는구나. 김민석 총리가 압도적으로 당연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 다. 그래서 야 이 바보들아 생각을 해봐라. 니네들이 살짝 무슨 의원들한테 만나자거나 뭐 연락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러면 의원들이 바보냐. 대통령한테 뭐 마음이 식었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 민주당 의원 중에. 그때서 이제 그럴 것도 같다 그러고 이제 이래요. 그래서 내가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물어봤어. 당신들 무슨 생각을 하냐. 다들 또 걱정해. 민주당에서 나 진짜 골 때린다니까 이거. 소신 있는 권력의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는 이건 잘못됐습니다. 아무도 안 해. 아니 솔직한 얘기로 문조털레로 하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욕보인 게 벌써 6개월 넘었어. 한참 됐죠. 예, 예. 근데 최근에서야 우리가 막 뚜껑 열려갖고 어. 막 울부짖으니까 최근에서 윤건영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. 솔직한 얘기로. 방금 보셨듯 만약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쉴드를 치려는 건 아니나 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답답한 모습들도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.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도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밝혀왔었고 저는 바람직하다 보지 않으나 청와대가 김민석 전 총리의 낙승을 예상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 총리를 은근히 밀어주는 듯한 행보도 그 환경 안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.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지만 역설적으로 그 배신감을 성토하는 것 자체가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민심 청취 기능이 고장난 것이라면 고치면 되고 청와대가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된 소리를 넣으면 됩니다.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전당대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정리하자면 김민석 전 총리의 뉴스공장 출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. 그간 김어준 총수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당 권리당원 민심 위반을 막아야 할 만큼 김 전 총리 쪽도 절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청와대가 실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민심을 얼마나 제대로 듣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. 김민석 전 총리가 뉴스공장에 나가면 진솔해야 합니다. 또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지지층의 분노와 상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건 무한 지지가 아니라 정확한 민심 전달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 파리로 자기 자리만 지키려는 의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훗날 우리 손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.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